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Lullaby for you. Sit from your dream in a very sweet place until the dawn it brings love. Say goodnight.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또 예, 자기님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시민하고요. 6년 만에 네. 디바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6년 전에 저랑 이제 런닝맨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웃기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아. 하시는데 근데요. 항상 방송에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 잘 안 산다. 아. 아니, 그리고 조셉이 처음 그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 네, 네. 오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태어나서 처음 거라고. 봬요. 네, 저도 예. 태어나서 처음 봬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엄마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딸. 그러니까 그 복잡하죠? 친구분의 친구분의 아시는 분의 네, 따님. 따님이신데 예. 그렇게 효녀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분당 쪽에 사신다 그래서 요 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한테 잘하고 네. 효녀 맞습니까? 네. 아. 분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그 우리 사실은 연예계에 계신 분들이 나오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유퀴즈 출연이 본인의 선택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좀 그 영화사의 어떤 그 추천인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예능을 나가 볼까도 생각을 아, 했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어. 웃겨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프로가 유키즈 프로인 만큼 좀 편하게 편하게 하는 좀. 게 그런 것도 있었고 유키즈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아 진짜요? 사실 그 시민아 씨 하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굉장히 그 거론이 좀 많이 돼요. 신민아님은 2번 봤었는데 얼굴이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작아요. 작은 얼굴에 눈이 반을 차지했다고. 카메라가 그 얼굴을 다 못 담아요. 우리 카메라가 오늘 최대한 예,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신민아 신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두상이었다. 예, 아니 뭐 뒤통수까지 저렇게 예쁘던지 하던. 예. 머리를 묶을 거 그랬.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예, 보면 어떻습니까, 미나 씨?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20대 때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미나 씨도 진짜 얼굴이 참 작아요. 얼굴이 작으신 편이네요. 예, 얼굴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 최석 씨. 저도 뭐 진짜 이렇게 큰 편은 조그만 거. 아닌데 진짜 미나 씨도 작은 편이에요. 예. 얼굴이 제가 좀 얼굴이 살 빠지고 나서 면봉 같다고 많이 면봉 얘기 좀 들었어요. 데뷔하신 지가 올해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랬구나. 맞아. 예. 제가 고3 때인가? 고3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잡지가 굉장히 좀 네. 많이 있었죠.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세시, 뭐. 키키. 미나 씨가 네. 키키예요. 아, 키키. 그렇구나. 예, 미나 씨가 키키. 아, 그래요? 예. 그 98년 15살 때 패션 잡지 키키 일기 전속 모델로 효진 씨도 그쯤이고 네, 맞아요. 예, 그거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스타가 되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제 데뷔 초에 그 한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이렇게 좀 본인이 뽑은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좋아하는 것이 음악, 가족과 주위 사람들, 해외 배낭여행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디를 좋아한다고 이제 기억나세요? 프랑스. 안 가봐서. 네, 프랑스. 예, 그다음에 쇼핑, 영화, 그리고 아코디언을 좋아한다고. 오.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낙원상가에서 아코디언을 하나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나비야만 아, 딱 했었어요. 저도 근데 기타도 사뒀잖아요. 300만 원짜리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로망스 하거든요. 로망스. 아세요? 근데 띠르링 띠르링 이렇게는 못하고 한 줄로 뭔지 알아. 띵띵띵띵띵띵띵띵 뭔지 아시죠? 300만 원짜리로. 네, 300만 300만 원짜리 네. 로망스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제가 또 잠시 스케이트를 뭐 이것저것 엄석엄석 건드는 게 네. 많네요. 네. 예?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벌레. 벌레 지금도 맞아요. 네. 그다음에 황사. 황사? 황사. 아니 근데 요즘 이게 또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사가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무례하게 구는 거.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누가 무례한 걸 누가 좋아해? 물론. 그다음에 R&B. 아코디언 음악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교통체증. 더위와 추위. 제일 마지막으로 반칙을 싫어하신다고. 반지. 웃기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어디든 이렇게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조셉은 어디? 예.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아, 저 너무 하늘도 맑고 너무 이뻐서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 여자친구 네, 없어요. 네, 없어요.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뭐 제 얘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시집 갔어요. 미나 씨, 완벽하다. 다 갔어요? 완벽하- 야, 다 갔습니까? 완벽해. 다 시집을 갔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한번 근데, 만나보신 근데 그분은 겹칠 수도 있어.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분 중에. 엄마 친구. 저는 연상도 상관없어요. 예. 혹시나 저 어머니랑 또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 좀 피해야죠. 그래. 혹시나.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 아니 네.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거든요. 재밌으시네.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 친구분 중에. 네. 그럼 많이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야 돼요? 오케이. 차 있으니까. 분당에 계세요? 아니요. 소개시켜드릴 분은 광화문에. 그럼 뭐 여기 근처네. 마포니까 여기 저희 가깝네. 살짝 한마디만 더. 어떤 분이세요? 피부 관리. 샵을 네. 자연스럽다. 근데 관심이 자연스러워. 근데 저 관리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만남을 한번. 원하시니까 예. 앞으로 저도 뭐 피부 관리는 좋아하니까. 문제 없이. 몇 년생이세요, 어머님? 50년. 잘 됐네.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저희 엄마 5, 6년 잔나비띠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없죠? 예. 사랑에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길에서 만약에 제가 혹시나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호 씨 어머니 여자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각자 뭐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대로 생각이나 고민들도 좀 바뀌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나 씨 입장에서는? 네, 고민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10대, 20대는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를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찍고 네. 넘어간다.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크게 한번. 네. 10대, 20대는 약간 어떤 방향의 길들이 너무 길고 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한데 30대는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갖고 갈 것들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길이. 이것까지는 욕심. 그래서 그런 거를 놓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혹시 일을 하고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학창 시절이 조금 남들처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과 그래. 접하는 그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시기의 결핍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기에 사실은 또 때로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어른인 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그 좀 아쉽게 대학 생활을 제가 그냥 1년만 4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국은 자퇴를 했잖아요. 이게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인생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미나 씨는 미나 씨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7점? 7점. 본인 스스로 좀 만족스러우세요?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안 떨렸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했던 멘트 중에 조금 이건 내가 좀 재밌었다는 거 몇 개. 엄마 친구. 엄마 진짜 거기서 점수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확실해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몇 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진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2점. 오늘 지각 안 했고, 네. 예,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고, 그래서 2점. 나머지는 점수 줄 수가 없네요.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진 씨. 저는 39이라는 드라마를 최근까지 찍었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동안 이제 손예진 씨랑 함께 연기했던 분들도 여기 좀 많이 출연했어요. 고수 씨도 있고, 네. 차태현 씨도 있고, 정우성 씨도 계셨고, 네. 조승우 씨도 계시고. 조승우 씨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땠습니까, 조승우 씨?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승우 씨가 이거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 들었으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앞자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위.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저 솔직히 제가 마흔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진짜야.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봤지. 내가 마흔이 되고 쉰이 된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지 않아요? 완전 공감 가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이게 찐이에요. 나는 진짜 나도 마흔은 내 인생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죠? 나이. 계획에 전혀. 근데 내가 50이 됐네. 지금 50이에요. 50이에요. 맞아요. 50 하나. 그때 아까 손예진 씨는 좀 그랬잖아요. 빨리 좀 30대가 되고 싶다. 왜 30대가 좀 되고 싶었는지.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나이가 돼서 되게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30대가 되고 싶어요. 네. 이말년 씨는 좀 어땠습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게임 하느라. 그래서 시간 지나가니까 40이더라고요. 생각 좀 할 걸. 계속 그 가상세계에 있다가 나오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 너무 일찍 했네요, 제가. 메타버스. 헐, 망했어요. 손혜진 씨의 39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당시 21.7%로 TVN 드라마 시청률 1위. 와. TVN이네요. 여기 TVN이죠. 네. 21.7%면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거의 한 40% 넘는 시청률이에요. 맞아요.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 네. 와. 나의 한 편보다 작은 꽃에 좀 뭐 이런 그 인기 찍으면서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네, 들리는데요.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네.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 해외도. 버전도. 해외도 내가 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을 때 이제 북한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그때 뭐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 그냥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한 듯 하는.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 기본은 했어요. 네, 네.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손예진 그러니까-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손예진 씨는 어때요?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의 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모니터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요. 사실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경우들이 왜 특선으로 막 하잖아요. 네, 맞아. 옛날에 찍었던 옛날 것들. 전 안 봐요. 잘 읽어요? 돌려요, 막.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유의 표정이 진짜.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이거는 노홍철이지. 이건 노홍철이지. 정말 참. 원래 배우가 꿈이셨습니까, 인 씨는?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 인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나다.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앞에 내 스스로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예쁘다는 게 뭐지? 막 이런 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밤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손예진 씨 하면은 사실 그 CF 음료 CF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예진 씨가 사실 알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 이온 음료다 그 당시에. 너무 그 광고하고 손예진 씨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손예진 씨 때문에 이 광고도 좀 유명해졌어요. 이 음료 회사에서 2년 연속 재계약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손예진 씨가 최초로 재계약한 모델이라고. 네. 이 당시 좀 캐스팅할 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이건 오디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카리스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라는 이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우와 되게 좋은 그 광고잖아요. 네. 컨셉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제 대선배님들이 항상 거쳐가셨던 맞아요. 그리스랑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서 찍었구나. 실제로 그리스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풍경도 너무 예뻤고. 산토리니인가요? 거기 그죠? 네, 미코노스 산토리니에서 이제 찍었거든요. 클래식 여름 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게 이제 21세기 클래식 멜로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한국 멜로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레전드 씬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그 씬이 떠올라요. 비 오는 빗길을 진짜 그 씬은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포장마차 고백신.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si eres nada curiosa que verán quieres 정말 이게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손해지는 한국 영화사에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는. 그러니까 요 두 씬만 가지고도 한국 영화 역사에 손해지는 자기 할 일을 마쳤다. 이 영화가 되게 예전 거잖아요. 그렇죠. 꽤 됐죠. 15년 전? 막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패러디 해주시니까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 연기예요.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대신 다 기억해 줄게. 손예진 씨가 울면 따라 울게 돼. 왠지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은 우는 걸 너무 예쁘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울어도 좀 예쁠 저러지 것 않을까?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요. 저러지 않을까? 근데 어. 보통은 흉하거든요. 저렇게 안 돼요. 보통은 흉해요. 이게 멜로 연기를 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멜로 연기, 뭐 코믹 연기, 뭐 호러 연기. 사실 이게 딱히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멜로도 잘하고, 멜로를 잘하는 분들이 액션도 잘하고. 근데 저의 멜로 연기를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네, 20대 때 했던 특히나 그런 멜로 연기들을 아직까지도 뭔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멜로의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 사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청순한 느낌의 스타 1위로 꼽힐 정도로 이 국민 첫사랑.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리액션하기도 좀 약간 부끄럽거나 좀 쑥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실 때 뭐. 그냥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또 제 나이에 맞는 나중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주시겠죠. 그런 것도 좋다. 뭐 아니, 손예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의 첫사랑.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그러면 세게 나왔나 보죠. 있어. 살며시 웃어봅니다. 예, 은근 좀 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 사진이 왜 갖고 온 거야? 이것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 더 웃긴 게 아니 그 왜 김명민 씨 넥타이를?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이거 합성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정말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예진 씨가 그렇게 한 것도 웃긴데 김명민 씨 표정이 진짜. 예. 뭐지?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거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데뷔 후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출연작만 30편이 넘는다고. 그래서 별명도 소예진이라고. 네, 20년 했는데 30편 했으면 진짜 뭐 얼마나 많이 한 거지? 아니 한 해도 안 쉬었어요. 네, 한 해도 안 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뭔가 또 여배우로서 이렇게 여배우 영화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짊어진 건 없는데 저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고 싶은데도 예. 막상 좋은 시나리오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뭔지 되니까 알겠어.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 뭔지 알겠어. 음. 아니 그 한 인터뷰에서 촬영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면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나 뭐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씬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맞아요.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죠. 네. 그 나름의 우리는 큰 전쟁의 전투를 맞아요. 치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녹화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 조금 잘 돼야 되고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좀 그럼요. 감정 씬이라든가 네, 이게 좀 더 중요한 중요한 씬들. 예, 그러면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유퀴즈 녹화는 그냥 빵 먹다가 그냥 그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편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까지 저랑 수다 떨다가 들어오셨잖아. 작품들 속에서 항상 감정씬들이 되게 많잖아요. 촬영 한 며칠 전부터 혼자 한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동네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막상 현장 갔는데 이 감정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직업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외롭거든요. 카메라가 켜지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또 멋지게 해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할 말이 많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었고 운 좋게도 이렇게 데뷔작도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고 20년이란 시간이 지금 눈 깜짝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대 때 시작해서 40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단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연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나아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힘들기는 해요. 작품 할 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나 그쵸.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또 채워야 되고 신인 때는 정말 연기하기도 급급했던 것 같고 결과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보고 극장을 찾거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프레셔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봉 앞두고 한 달 못 자요. 내가 안 잔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고 잘 잔다고 해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같이 연기했던 뭐 배우들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이제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너 금방 떠들어. 우리의 이거 안녕하세요. 야, 저 광고네, 정말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순간 여기 뭐 정말, 야, 저 광고네, 정말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꾼 줄 알았잖아. 진짜 와. 야, 여기서 카페 오니? 이렇게. 아이고 형. 야. 형. 여기서 이렇게. 앉으세요. 야. 와, 진짜 문 열고 들었는데 깜짝 아니 놀랐네.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야. 감탄사가 그냥. 기가 막히네. 우리 그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기님들 가슴에 불지피러 온 정통파 배우입니다. 우리 공유. 예.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전통파 아이가. 우리 공유는 정통파 아이가. 진짜 이 카페가 그냥 아니 일부러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체육관에서 볼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네. 형도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 우리 막 체육관에서 막 까치집 찍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두 분하고도 연이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쵸. 네. 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제가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 공유가 나는 또 추천받았다 그러면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네네네. 그 서운함이 오래 가진 않았겠지만. 좀 아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한 번 또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과는 조금 다른 맞아. 컨셉이지만 처음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맞아. 사람들을 만나는 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얘기를 해서 시국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형 옛날에 돌아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뭐. 대충 마무리 짓고 저도 딴 데로 갔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제 딴 데로 갔어요. 아니 사실 우리 공유 씨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도깨비로 한 번 더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칼 꽂혀 있을 것 같고 내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도깨비는 봤잖아요.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봤나?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공유 나왔는데 도깨비 급하게 봐야지. 죄송합니다. 공유 나왔는데 커피 프린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그럼 서로 뭐 네네네. 뭐 그런 거 없이.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공유 씨에게 사람들은 소년미가 있다고 한대요. 이게 소년미가 있다. 약간 좀 약간 있어요. 네, 눈에 약간 장난기가 여전히 약간 남아 있어요. 있고. 제가 좀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안 늙어? 영원히 공공재로 남아줘. 나이는 나만 먹나 봄. 이 오빠 컵호테랑 달라진 게 없네.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42살 말고 42개월인 걸로 해요. 예. 기가 막히게 쓰시네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되게 투머치한 것만 고르셨네요. 이거 좋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하고 여기서 조명해주고 이러면 덜 늙어 보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달라진 게 근데 없어. 제가 커프 때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탁 서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지금은 눈꼬리가 싹 내려왔어요. 그거 본인만 느끼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쌍꺼풀 생겼어요. 왼쪽. 예, 살짝.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재석이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야, 이거 진짜? 네, 정성무성 되는데 지금. 저는 아니 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공유가 얘기한 거예요. 비율은 약간 있어. 재석이 비율은 형 있어. 사진하고 뭔지 어떤 사진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고 예전에 그 무도 때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어떤 분이 공유 씨 어떤 모습이랑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닮았다라고 이렇게 저 살짝 본 적 있어요. 학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이. 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잖아요. 여기가 좀 짧아. 지금 그러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죠. 여기가 좀 짧아. 네, 지금 그러네. 입도 좀 나오고. 입도 좀 나오고. 야, 근데 공유처럼 나와야 됐어. 내가 공유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종신이 형하고 나하고 희열이 형 이쪽이 같이 입이 나와도 참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이 공유빨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건 있지. 옷이 공유빨 받는다 있잖아요. 흔히들 많이 하는 뭐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하는 스타일에 항상 공유 씨 스타일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소화 못하는 옷도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어떤 옷을 소화를 본인 못하는? 잘 안 어울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앞뒤 파는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이게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했구나. 네. 이거 저기 어깨에다 가방 걸면 안 내려오죠, 공유는. 그래서 저는 좀 잘 걸려요, 저는. 그죠? 네. 이거는 나 걸었다 하면 내려와 이거를. 조셉 그거 한번 가봐 한번 잠깐만. 그래.
이봐봐. 예, 한번 본인이 한번 이거 한번 본인 어깨가 예, 이게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네, 내려와요. 아,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내려와요. 근데 공유는 이게 아마 공유 씨는 이게 안 내려올 거예요. 네, 이게 야. 여유가 이렇게 있네. 야, 이 백이 이렇게 사고 싶을 줄이야. 바로 바뀌잖아. 야, 약간 조셉, 야. 이 백이 멋있는 백이네. 여기 약간 이 나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와, 야 멋있다. 오. 오.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야, 조셉이 한 번 해봐. 저는 뭐 이거는 총총거름이죠. 저는 그냥 총총거름. 예? 그냥 공유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나 가끔 이건 질문지에 있는 거야.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유로 사는 건 도깨비의 어떠지? 공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 어때요? 진짜 공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공유로 사는 건 어떤지가. 어때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누가 너 나로 사는 거 되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긴 하지 또. 네, 예, 저는 그렇긴 해.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뭐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 혹은 이제 대중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으로 인한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서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렇기 때문에 또 계속 배우로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근데 좋았어요. 네. 고마워요. 지금 와서 공유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작품이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래서 제가 프로네요. 진짜- 제가-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근데 좋았어요. 고마워요. 격려를 해줘. 여기만 하면 공유가- 여기 내려가니까 이쪽도 좀 같이 지금 조셉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하고 있다. 알았다고. 아 진짜 재밌다.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요건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좀 삐졌어요 벌써? 누가요? 아니 근데 출처는 알아야죠. 출처. 왜냐면 출처는 알죠, 저희가 요즘에 근거 없는 뉴스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왜요? 1타 3피인 거. 아니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해. 겸사겸사해서 잘 한 됐어요. 번에 다 턴 거야.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지금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네. 여우다. 예.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러네. 그래서 한 말. 센스가 있네. 구미호죠. 네. 이동욱은 이현 역할로. 여우다.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누구냐고요? 요거는 가짜 뉴스가 아닌 판치는 걸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팩트 체크이기 아니, 때문에. 저는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야, 진짜.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드라마 캐릭터 따뜻할 것 때문에. 같고.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아, 네. 뭔지 알지.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 주변 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예를 얘기? 들면 커피 프린스 드라마 찍었을 때 그 최한결이라는 캐릭터가 음.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는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이놈의 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 아 진짜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은 그렇게 안 하면 너무 공감이 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군밤인가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저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드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뭐냐? 예,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식탁에다가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시구나. 아 성격이 약간 그러시구나. 약간 성격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예. 형도 막 티내는 거 그런 별로 거를. 안 아 이게 아, 다 그게 다르구나. 뭔지 알겠네. 그 유퀴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어렵지. 여기서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 날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 해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감하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진 않아요. 그 사랑 앞에서. 사랑해. 이런 것도 있다. 원을 그려봐. 그걸 그 빼먹고 제외. 사랑해. 이게 옛날에 원태현 씨인가? 맞아. 맞아요. 원태현 맞아요. 시인님께서. 예, 네. 원태현 시인께서. 오히려 캐릭터를 빌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좀 덜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공유면 조금 공지처리면 그거는 좀 힘들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소 때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소심해서 못했던 것들을 그 캐릭터를 빌어서 그 안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죠.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아니 뭐 약간 좀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TV에서는 자주 못. 약수택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영어는 살기? 조세호로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게. 짧게 살게.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아니 여기서 또 붙이지 마. 3일은 없었어. 와,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데.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지. 저는 그건 안 짧게 돼 사는 있지. 걸로. 영원히 사는 거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그럼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저는 조세호로.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바심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든 제 평소 생활이든 예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가장 본인이 그런 조바심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쪽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본인 네.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기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너무 생각도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지. 예, 그 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뭐 피부가 젊어지고 막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좋고요. 나이 30대는 좀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 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 과정이 아닌가.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 그 공윤 씨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이 있다면.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뭐 쉽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와, 제가 이제 뭐 42인데 인생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네. 붙여요. 유한한 기다림. 좋다. 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1981년 11월 6일생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아직 미혼이고요. 예.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 저희의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가 뭘 합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그냥 뭐 새벽 1~2시쯤에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희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이려고.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조셉이 이동욱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 그런 질문이 있다고? 있어. 예? 아니 먼저 가? 야 네가 여기 앉아. 아니야. 형 나는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좋은데. 아니 빨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와요. 워낙에 붙어 있으니까. 그 조셉이 묻힌 곳에 가서 조셉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아, 역시 아는군.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요.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놓고. 비싼 술. 비싼 술. 아 근데 너무 지금 남창희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니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그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그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좀 드는데. 네,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또. 아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정말 아니 내 얘기 좀 해. 할게요. 내 얘기 좀 해. 제가 할게요. 조세호 남창희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만 있어 다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그런 거 아니야.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열 몇 번 하여튼 예.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씨는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네, 감정을 막. 눈물이 그냥 바로 버무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에 동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네, 나가셨는데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광고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예.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정말. 아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네, 뭐.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해보시죠. 조셉하고 제가. 예.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광고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야 여기 좀 빛이 쫙 튀면서 턱선이 쫙.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 계열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 해서 네. 이 사이코패스. 네.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재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흠칫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네,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 동국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게 된다고. 진짜? 이것도 진짜구나. 먹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알죠? 아니 석진이 형이 아 그래? 야!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저 아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나가셨잖아요. 비바. 그 장국이 형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거 말고 말고요.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좀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네, 그죠. 예.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그럼 늘 다 어렵죠. 그 전작들을 거치면서 그 도깨비 이후 그러니까 타이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예.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볼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주기대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그 리딩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좀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예,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또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죠. 사실은. 예, 예.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 씨는 제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뭐 평소에도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동욱 씨가 이제 팬분들에게 참 스윗한 게 이제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라는 멘트를 이렇게 써달라고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쁜 꽃이야. 이게 참 저는 팬들의 존재가 없으면 진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팬미팅을 그래서 한 5, 6개월 준비해요. 야,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고 회의를 몇 달 전부터 해요. 이 팬미팅 회의를. 팬미팅도 사실은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 연출, 뭐 진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앉아 있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대중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러냐 이러는 거는 너무 저는 싫은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계세요.